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오전과 표정이 조금 다른 시장이라서요. 변함없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후장에 경계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키워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신고가 행제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오전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수도 사실 장 초반에는 2%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 힘이 강했으니까요.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린 상태긴 하거든요. 이 포인트 어떻게 볼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궁금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2% 강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오전에 강했기 때문에 좀 변동에 조금 눈길이 가게는 됩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건 지금 투톱과 함께 소부장 강한 종목군 많잖아요. 네. 엔비디아 효과로 지금 이렇게 온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한 국내 반도체 역시 이러한 흐름은 일단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갈 네. 것 같은데 가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갈 것 같은데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르게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지 투자자분들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마 장 초반에는 어제 이제 간밤에 미증시의 강세를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죠. 그런데 장이 계속 열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불확실성들이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변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급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제 상승을 할 때 프로그램 매수세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또 프로그램 매도세 이렇게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전히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것에는 찬성이나, 만약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21선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먼저 해당 구간에 좀 진입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는 더 사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쫓아갔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톱이 완벽하게 다른 위치에서 수급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되었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되었든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 없으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21선 밑에서, 만약 나는 그것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겠다 하면 시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19일로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장은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 짧게만 더 봐주세요. 앞서 환율 얘기를 잠시 해주셔서요. 오늘 환율의 변동 폭이 상당합니다. 1,456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더욱더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1,466원까지 지금 고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의 장중 변동과 연동해서 반도체의 흐름을 당분간은 봐야 된다라는 조언도 지금은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혹은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원화만의 지금 약세의 문제가 아니라 위안화, 파운드, 유로, 엔화 다 약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동안 기준으로 본다면 하필 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변국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그들에게 구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안 좋다기보단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수급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까지 있어서 업황에 대한 변함없는 뷰 그리고 환율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궁금한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면 최근 이러한 시장에서도 조금 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산 중심으로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좀 묶어서 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사실 오늘 두산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최대 150만 원까지 나왔고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스퀘어 역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탑2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상황이라면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정책 모멘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했잖아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면 두산과 같은 성격의 종목이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탄력적인 모습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매력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최고 세율 25%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이 12월 2일까지가 이제 입법 기한이다 보니까 그 전에 아마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에 따른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좀 보면 3분기 때는 일시적으로 제품 전환기에 따라서 좀 좋지는 못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4분기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 지금 엔비디아 블랙엘 CCL 독점 공급이 지속될 것이고 또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CCL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게 성장이 멈추는 구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3분기 때 잠시 쉬어갔던 실적이 4분기부터는 실적과 성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여기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시나리오 자체를 굉장히 좀 잘 구축해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땐. 네. 지금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고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의 매기가 확 쏠렸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도. 근데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지금 환율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좀 대내외적으로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밀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이런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 납득이 가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좀 눌렸을 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했고 또 SK 실크론에 대한 매각,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재료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 변모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 또는 눌림 시의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호재보단 조금 더 악재에 따른 반응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AI 거품론으로 워낙 좀 고생을 했잖아요. TSMC의 월간 매출 보면은 성장 둔화되면서 또 한 번 이 거품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잖아요. 수면 위로까지는 올라서진 않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관련 뉴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가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주가를 좀 끌어당기는 이슈가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크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젠슨항 CEO가 대만을 방문을 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AI 관련돼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뭐 블랙엘에 대한 수요라던가 그리고 메모리 3사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TSMC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젠슨항 CEO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누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있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이 부분이 리스크적인 요소로 추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맞물려서 시장에서의 좀 우려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것 때문에 투자를 주춤하자 그리고 투자를 피하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지속 좀 추정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 뉴스의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잡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과 약간은 표정이 다른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봤고요. AI에 대한 큰 틀은 끌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심으로 AI 이야기를 또 한 번 해볼 텐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궁금한 부분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동반해서 오르다가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기대감의 영역에서 지금은 고점 대비 약간은 상승폭이 둔화된 구간이거든요. 같은 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약간의 핑퐁 구간으로 활용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도가 굉장히 커졌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조정은 지수의 조정을 야기시킬 수 있고 지수의 조정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질 때 네이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의 수는 그렇게 또 자주 발생하진 않으니까 그런 욕심을 좀 내시기보단 네이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 가치는 뭐냐? 지금 결국에 이제 기존의 플랫폼 여기에 로봇이라든지 신성장 사업에서 네이버가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는 아웃퍼폼, 그러니까 아웃풋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네이버는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지금 우리가 최근 약 2, 3주 동안 여러 뉴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됐다고 빠졌고 그런데 또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고 챗 GPT가 플랫폼 안에 들어오니까 시너지 효과에 따른 어떤 사용량 자체가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위아래 계속 변동을 하고 있지 주가가 올라갔거나 혹은 빠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담아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타이거 인터넷 탑10 ETF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본부장님 ETF보다는 그 중에 하나를 픽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픽을 잊고 그냥 질문을 드릴 네. 뻔했는데 원픽이 바로 네이버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리트가 뭔지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접근 가능한지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장단점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두 기업의 차별화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성장을 합니다. AI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딱 하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도 빨리 했고 더 강점인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AI의 산업의 마지막 끝자락에 로봇주들이 또 움직일 것이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시청자분들은 네이버에 대한 중장기 투자 저는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꺾인다라기보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2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로 잡아보자. 24만 원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었다가 돌파를 못했던 가격대. 하지만 이제 최근에 돌파를 하고 지금 플레이가 진행되는 가격이라 요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0만 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침 피지컬 AI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이버 쪽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동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AI 가지고 조금 더 가볼게요. 이재은 대표님, AI라는 키워드를 소프트웨어 쪽에 봤을 때
지난주부터 좀 연속성이 있었던 곳을 보니까 의료 AI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픈 AI가 뭐 진출 이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논평을 거부하게 했습니다만 오늘도 파로사이바이오가 상한가 진입한 구간 그리고 루닛도 최근에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가진 쪽의 매력은 다를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뚜렷하게, 소프트웨어 쪽도 AI 뚜렷하게 연속성은 나오고 있진 않는데 의료 AI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모멘텀 안아갈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제조업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피지컬 AI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을 받는 것처럼 의료 시설에서도 지금 AI가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좀 의사들을 뛰어넘는 이번에도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인간보다 AI가 4배 정도 더 정확한 결과치를 도출해냈고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진단에 있어서도 그 성공률이 높았다. 진단에 대한 성공률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오픈 AI뿐만 아니라 MS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AI 쪽에서 의료 AI 분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고도화된 의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AI 확장 국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이 직접 AI를 탑재해서 이제 판단하고 앞으로 이제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제조업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도를 높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의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좀 넓혀가는 모습들의 이야기 나왔는데 의료 AI도 좀 비슷한 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춤했을 때도 의료 AI 쪽에서는 결국에는 AI 쪽의 키워드를 달고 상승세가 나왔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면 뭐 3빌리언도 보고 로킷 헬스케어, 뉴로핏 이런 종목들 보면 요즘 시세가 굉장히 좋고 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의료 AI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산업이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세 흐름들은 이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AI 키워드가 가진 힘은 상당하네요. 의료까지 그 안에서의 순환매 지켜보자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다음 키워드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AI입니다. 2차 전지주에 조금 더 강한 연속성을 볼 수 있을까요? ESS, AI 인프라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다시 봐도 될까 궁금합니다.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신차 비중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뜨겁진 않거든요. 이준 대표님과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제부터겠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컨콜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적자인데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여기서 나온 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많이 넓어진 걸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주목도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주고 계세요? 저는 점수를 그래도 좀 좋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우리가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캐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ESS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확장되는 국면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흑자 전환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실적이 여전히 좀 부진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ESS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고 시장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의 시장의 성장의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보고 이 섹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ESS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 그리고 정책적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는 중국 업체를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ICT라는 세액공제도 중국 기업과 같이 일을 하면은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장 바로 중국의 점유율을 완전히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뺏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국산 ESS의 48.4%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가 이제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확장에 대한 국면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컨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충족적인 멘트들을 잘 던져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좀 융화가 돼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준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빠지고 뭐 전력설비 종목 빠지고 로봇주들 빠지고 ESS 관련돼서도 2차 전지도 빠졌는데 반등이 나올 때 같이 편입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올라와 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시장이 명확하게 AI 확장 국면에서 ESS 시장도 이제는 하나의 전력으로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고점에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비중을 크게 담아 가지는 거는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ESS는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와 눌림시 매수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S만 대표님 보면은 단기적으로 올라도 부담이 없다라고 해도 괜찮나요? 최근에는 강한 종목이 더 가서 이쪽 섹터 내에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은 크지 않은 듯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쪽 섹터 내에서 이미 가는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에코프로나 뭐 관련돼서 LNF랑 이런 종목군들도 대부분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불안전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대응 방안이라든지 접근 자체를 조금은 좀 보수적인 부분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과 또 ESS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정부 수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본부장님 네. 저번에도 셀 중심으로 반응이 세게 나왔잖아요. 뭐 북미 쪽에 뚫었다라는 뉴스도 그렇지만 사실 10월 중에 공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ESS 정부 수주 사업 우리가 기대를 네. 했었는데 일단은 좀 지연된 것으로 기사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반기 정도에는 나오겠죠.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 대한 모멘텀으로 셀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레벨업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워낙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나오면 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상승하는 이유를 굳이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 유럽, 독일에서 날아온 뉴스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연별로 봤더니 성장률이 15에서 17%로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률이 기존의 15에서 17%가 아니라 35에서 40%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전에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오후장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고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이제 전자기적 이렇게 좀 나뉘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도입이 가장 지금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ESS가 아니라 BESS 그러니까 BESS. 배터리 기준의 저장 장치라고 좀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리튬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리튬을 완전하게 또 이제 취급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또 취급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소재 기업들이 ESS 유럽에서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우르르 올라갔다가 그런데 BESS라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제 수혜 일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뭐가 되었든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것은 팩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FP 기준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신다면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냉각 기술 쪽으로 본다면 한중 NCS의 조정을 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말고 조정을 네.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에너지에 대한 시장 관심은 여전한가 봐요. ESS에서도 AI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또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LS 일렉트릭 쪽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추가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등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변압기 3대장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게 반도체 투톱이 가니까 나오는 흐름이라고 봤어야 되는 걸까요? 변압기 쪽 역시 오늘 장 초반 대비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쪽도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재은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앞서 잠시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변동폭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은 고점 라인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필연적으로 이런 흐름이 장중 나타나는 걸까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런 흔들림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직면해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저는 좀 상승 탄력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기는 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원래 예전부터 사실 변압기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한 지가 꽤 오랜 시간 되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탄력적이고 반도체 AI 업황과 함께 가는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이 더욱더 가속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LS 일렉트릭 쪽에서 또 빅테크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딱 재단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더 이제 그 컨센트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산업과 섹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뭐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강심장을 가시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어려운 구간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눌림 시에는 저는 충분히 여전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는 건 뭐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쟁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LS 일렉트릭은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시현해냈고 그럼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대입을 해봤을 때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재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더욱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추격 매수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야 되는 섹터는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흐름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중에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큰 변동 없이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는 빨간불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힌트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의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이제 석화 쪽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뭐 정책적 영향인지, 오늘 오전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이 한화솔루션만큼은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어디에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게 본부장님 맞을까요? 그럼 미국에서도 퍼스솔라라든지 선런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도 실적 열어보면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 뭐 여전히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아니나 그래도 최근에 많이 성과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 저가 제품에 대한 재고가 이제는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지금도 괜찮다.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안정감 하나솔루션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뉴스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상한가 한번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 조정을 지켜보게 돼야겠네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까요? 실적 이후에 증권가의 평가에 따라 좀 엇갈리는 흐름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좀 변동성 큰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뷰티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사실 클래시스의 연속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래도 증권가의 평가와 더불어서 이해될 만하다라고 싶은데 또 파마 리서치의 장중 흐름을 본다면 좀 헷갈려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어두운 뷰티 시즌이라서 궁금합니다. 어디에 무게추를 두고 이 화장품이라든가 좀 더 넓게 뷰티 섹터를 봐야 되는 걸까요? 뷰티 섹터에 대한 눈높이는 확실히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 괜찮았고 뭐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상승이 하루 반짝하고 그 위에 뒷심을 받아가지는 못했고 APR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이번 실적을 보면은 사실 마진 개선으로 어느 정도 매출 안 나오는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했고 요즘에 파마리서치에서 리쥬란을 후속타로 해서 요즘에 주베룩이라고 굉장히 좀 밀고 있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베룩에 대한 성과가 좀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주가에 대한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경쟁에 대한 심화 부분, LNC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스킨 부스터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군들도 빠르게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경쟁자의 출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을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눈높이가 좀 높아진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경쟁의 심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대한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이번에 코스메틱스 실적도 조금 아쉬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더 긴 시계를 갖고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눈높이가 너무 높았는데 그걸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시선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NC 짧게 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눈높이가 본부장님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적 부진에도 컨콜 긍정적이었거든요. 오늘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스타도 있고 신작 가지고 이 정도면 모멘텀에서 기대할 만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게임주 찾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다 지금 추세가 좀 꺾인 상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크래프톤도 그렇고 시프트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살아남은 쪽을 골라보라 하면 NC소프트 하나 지금 남아있거든요. 현금 여력이 가장 강하다고 보여지는 넷마블 또한 추세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한 건 NC소프트이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넷마블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추세를 먼저 봐야 되는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